밤의 장막이 드리운 도시. 싸늘한 기운이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합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영원히 웃고 있지만 제 세상은 그 아이가 떠나던 날 멈춰 섰습니다. 제 딸, 사랑스러운 제 딸은 의료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족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기라고, 단순한 열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의사의 무심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며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딸은 싸늘한 주검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한결같았죠.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마치 정해진 대본이라도 읽는 듯한 무감각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저는 그날부터 제 딸의 죽음에 얽힌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스스로 어둠과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거대한 병원과 그 뒤에 숨겨진 의료 시스템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였으니까요. 의사들은 차갑게 침묵했고 간호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마치 투명하지만 견고한 벽이 저와 진실 사이에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물증, 즉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딸의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처방된 약물 내역, 그리고 간호 기록까지 모든 작은 조각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제가 요청한 모든 기록을 공개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과실과 실수를 숨기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딸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직감한 저는 더 깊이 그리고 더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끈질기게 접근했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때로는 위협적인 시선과 마주해야 했고, 때로는 저를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붙잡고 그래봤자 당신만 힘들 뿐입니다. 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고 저를 조각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주변을 밤낮으로 맴돌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의무기록실 창문을 보며 저 안에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그 사람은 저에게 딸의 진료 기록이 보관된 서버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는 저에게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철저한 계획 끝에 병원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병원 복도를 음산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잠겨있던 서버실 문을 어렵게 따고 들어섰을 때 차갑고 소름 끼치는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수많은 서버들이 굉음을 내며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보자가 알려준 대로 특정 서버에 접근하여 딸의 진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기록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딸의 증상에 대한 명백한 오진, 부적절하게 처방된 약물, 그리고 급작스러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응급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기록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서버실 문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USB를 뽑아들고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이 서버실 문을 열고 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다시 문을 닫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가까스로 내쉴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낸 이 귀중한 증거들을 들고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과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의 그는 즉시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길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싸늘하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저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들은 저를 교활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제 감정을 이용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방패 삼아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어렵게 입수했던 진료 기록을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당신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증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은 명백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었고 저는 그 잔혹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워 딸의 진료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수많은 의학 논문들을 찾아 읽으며 의료 지식을 필사적으로 습득했습니다. 딸의 병명과 처방된 약물, 그리고 그 약물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 샅샅이 파고들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피하고 외면하던 사람들도 제 절박함과 끈기, 그리고 간절함에 결국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한 은퇴한 의사 선생님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는 딸의 진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것은 명백한 오진과 부적절한 처치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의료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건 의료사고를 넘어선 의료 범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양심적인 증언은 법정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 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나 특이 체질을 억지로 거론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뻔뻔한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딸이 평소 건강했고 감기 외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딸에게 행했던 의료 행위가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전문가의 상세한 소견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의료 행위 때문에 제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격렬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규는 법정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님과 배심원들의 표정에도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땀과 눈물로 준비한 변호사의 최종 변론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도 명백하게 존재했음을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짚어냈습니다. 특히 웹 검색 결과에서 제가 참고했던 설명 의무 위반 사례들을 언급하며 병원 측이 딸의 보호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담최 관조 영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사례처럼 제 딸의 경우에도 병원 측은 의료 행위의 위험성과 다른 선택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 사례에서처럼 의료 행위 이전에는 없었던 염증이 시술 후에 발생하여 의료 과실이 인정된 것처럼 제 딸 역시 병원에 오기 전에는 건강한 상태였으나 병원의 부주의한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이어지고 마침내 길고 긴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왔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판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신경과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원고의 딸에 대한 의료 행위 과정에서 명백한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순간 제 몸의 모든 긴장과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풀려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승소였습니다. 지옥 같던 지난 몇 년의 시간, 사랑스러운 딸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홀로 싸워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증거를 찾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버텨왔던 모든 고통이 이 한마디에 비로소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울부짖음과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딸아, 이제야 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되었구나. 승소는 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승소를 통해 의료 시스템의 깊은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소의 기쁨은 잠시뿐,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치유될 수 없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딸의 해맑은 얼굴이 아른거리고 텅 비어버린 아이의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제가 살아있는 한, 아니, 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사랑하는 딸의 억울한 죽음 앞에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작은 위안만이 저를 이 잔혹한 세상에서 지탱해 줄 뿐입니다. 밤은 다시 깊어지고 창밖에는 차갑고 외로운 달빛만이 저를 연민하듯 내려다봅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딸이 제 품에 다시 안겨 환하게 웃는 꿈을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현실은 언제나 차갑고 잔혹한 현실로 저를 맞이합니다. 이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